보면 이제 주관식에서는 일단 27번까지는 참 별게 없지 않나? 27번까지는? 나는 27번에 이런 거 나온 거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 3차랑 1차랑 뭐야? 그냥 넘겨가지고 극대극소값 찾으라는 문제잖아, K가. 그래서 그건 이제 해설지에다가는 그림까지 넣어서 자세히 해놨으니까 너네가 혹시나 틀린 친구 있으면 보고. 28번은 같이 좀 해보자. 알겠지? 28번은 사실 이거 틀렸어도 반성 많이 해야 돼. 이거 센수하게도 있잖아. 아니 그렇잖아. 센수하게면 교과서에도 있는 거 아니야. 기출에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잘 풀어야 되는데 틀린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런 거 같아. 지수로그라 많이 안 한 거야, 공부를. 그치? 많이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계도 쉬우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안 해. 통계가 항상 정답률이 안 높아. 맨 뒤에 있어서 안 하고 가는 애도 많아. 가면 지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하면 못 푼다.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그런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하고 해놓은 다음부터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 않잖아. 실제 수능에. 그러니까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는 공부를 해야 돼. 꾸준히. 안 하면 이제 감각 떨어져서 또 점수 안 나오니까. 알겠어? 28번. 내 양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나한테 찾으라는 건 K 제곱의 값을 찾아라 라고 지금 나온 거고, 가조건을 보니까 3의 A승은 지금 5의 B승이 K의 C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조건을 보니까 로그 C가 이 뒤에 건 식정리가 되잖아. 정리 그냥 바로 해서 쓸게. 로그에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뭐가 들어가냐면 2A 플러스 B 분의 2AB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A, B, C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아는 게 얘에서 C라는 애가 2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이런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지금 하나에 식의 문자가 3개나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잘 쓰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문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러면 얘를 보고 이런 식을 봤을 때 주로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 는 어떤 상수를 두지. 맞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는 어떤 상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A, B, C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X에 뭐 A승꼴, B승꼴, C승꼴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싶어요 해서 설계가 두 가지가 쓰는 거지. 둘 다 잘하면 돼. 그래 먼저 첫 번째부터 그냥 해볼게. 봐봐. 먼저 내가 3은 X의 A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 지수 쪽에 다 몰리게. 그럼 식을 쓰면 3이라는 애가 X의 A분의 1승, 그리고 5라는 애는 X의 B분의 1승, K라는 애는 X의 C분의 1승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A, B, C가 나온 게 아니라 A, B, C의 역수꼴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 역수꼴이. 그러면 가장 일단 단연 눈에 잘 보이는 게 얘를 역수치하면 C분의 1이 나온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역수를 먼저 취하고 싶다. 취해 보니까 식이 2A B분의 2A 플러스 B가 되면서 얘가 한 번 더 정리가 되네.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럼 정리하니까 이 앞에 거 정리하면 B분의 1, 뒤에 거 정리하면 2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이 형태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럼 지수에서의 연산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생각하는 거지. 따라서 B분의 1승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2A분의 1승을 만들어내야겠네. 그러니까 얘에서 양변에 2분의 1승을 취하면 루트 3이라는 애가 X의 2A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을 뭐해? 곱해. 그게 얘야 이거잖아. 맞아? 그럼 K는 루트 3 곱하기 5라고 쓸 수가 있고 양변 제곱하면 K제곱이 75 해서 정답이 그냥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개허무에 28분, 30분 걸렸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풀이는 선생님 저는 이런 거보다 로그로 바꿔서 가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냥 여기서 A, B, C가 등장했으니까 로그로 바꿀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로그로 바꾸게 되면 식은 A가 로그 3의 X라고 쓸 수 있지. 맞아? 그리고 B는 뭐야? 로그 5의 X라고 쓸 수가 있고, C라는 애는 로그 K의 X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을 연산해야 돼 지금. 그래서 이게 나오게 해야 되거든. 근데 연산을 하려고 보면 로그에서는 항상 밑이 같아야 연산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나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만들 수가 있죠.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그 얘기가 얘네들을 역수치해야 된다 이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a분의 1이 로그 x의 3이라는 거지. 여기서는 b분의 1이라는 게 로그 x의 5라는 거지. 그럼 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c분의 1이라는 건 로그 x의 k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를 역수치에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또.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보면 저는 2a분의 1이 필요해요. 2로 나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승 루트 이렇게 들어가죠. 얘네 둘을 뭐 하래? 더하래. 그랬더니 얘래.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 더하니까 뭐 나와? 로그 x의 루트 3 곱하기 5. 맞아? 여기서 또 병신같이 이거 더하면 안 된다. 더하면 안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로그의 x의 k. 그러니까 k가 얘 제곱하니까 정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뭘로 풀든 너네가 일반적으로 사설을 풀 때는 로그로 바꾸면 더 복잡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 둘 중 하나가 좀 더 편할 때. 근데 평가원은 보통 둘 다 편하게 내요. 뭘로 하든 편하게 내. 그러니까 그냥 잘 바꿔. 알겠어? 얘 어렵지 않은 거야. 차라리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문제에 넣어놓은 게 더 어렵죠. 내가 함께 보는 기출 두 번째 문제를 풀게. 첫 번째는 그냥 너네가 풀어보고 두 번째 걸 같이 좀 해볼게요. 봐봐.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에 13학년도 7월 교육청 문제 있잖아. 이걸로도 같이 한번 연습 좀 해보자.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대? 등차수를 이룬대. 그럼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자연스럽게 이 베타가 알파 플러스 감마다라는 건 쓸 거 아니야. 맞아? 이걸 쓴 상태에서 x가 알파분의 1승을 취한 애랑 y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승이랑 그 다음에 z의 감마분의 2승이 같대. 그랬을 때 찾으라는 게 16의 xz의 제곱 더하기 9의 y 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거잖아. x, y, z는 1이 아닌 양수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얘를 보고 나서 들을 수 있는 생각은 x, y, z가 있으니까 x는 y는 z는의 형태로 좀 만들자.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또 얘도 이퀄 k를 잡자 이거지. 맞아? 그럼 잡아보니까 x는 k의 알파승이지. y는 k의 마이너스 베타승이지. 근데 쌤 마이너스 베타승은 거슬려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이걸 써야 되는데 얘는 그냥 베타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두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두자. 이해 갔어? 그 다음 가볼게. 감마가 나와야 되니까 z의 제곱이 k의 감마승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지. 맞아? 그런데 보니까 이 베타가 그러니까 얘를 뭐해? 제곱을 하면 그 형태가 만들어지고 y는 마이너스 제곱이 k의 2의 베타승이잖아. 이 베타는 알파 더하기 감마래. 얘네 둘의 더한 형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얘네 둘을 곱한 게 얘라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x의 z의 제곱이 y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맞아? 그럼 그대로 바꿔서 집어넣을게.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대로 바꿔서 집어넣으니까 y제곱분의 16 더하기 9의 y제곱에 뭘 찾아라? 최소값 찾아라. 그러니까 구조가 역수들 합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생각은 둘 다 제곱꼴이니까 산술기하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16 곱하기 9. 그러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몇이야? 24가 나오니까 정답은 24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다 이해 갔어? 근데 얘들아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볼게. 이거 잘 들어봐봐. 어제 이번에 구평 때 이과 애들 27번에 마지막 계산에 산술기하를 비판한 문제가 있거든? 산술기하를 어떻게 비판하냐? 그게 이제 함정을 넣어놓는 건데 잘 봐봐. 어떤 두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가 있는데 x 더하기 y가 17이야. x랑 y는 자연수야. 근데 그랬을 때 x 더하기 1에다가 y 더하기 1을 곱한 것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게 문제의 물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봐봐. 얘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x 더하기 y는 17이라는 게 보이니까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xy 더하기 18이지. 그러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찾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구조는 산술기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연수여서 둘 다 양수니까.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연수라 그랬는데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은 둘이 같을 때잖아. 맞아? 근데 둘이 같을 때가 2분의 17이란 말이야. 근데 2분의 17은 뭐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지. 그럼 산술기하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때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면 둘이 더한 게 17이니까 뭐 1, 16, 2, 15 이런 애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가장 합이 일정할 때 곱이 클 때는 둘의 차이가 제일 적을 때야.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제일 적을 때는 1, 16이 아니라 8, 9일 때가 더 적지. 이때가 최대가 돼. 그래서 8, 9를 집어넣어서 정답이 뭐가 된다? 72 더하기 18이니까 90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산술기하 이러면 굉장히 쉽잖아. 근데 자연수 조건이라든가 정수 조건이 나오게 되면 항상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갔어?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넣어놓은 문제들 좀 같이 두 문제 풀어보자.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해볼게. 봐봐. 자연수 n과 두 함수 fn과 gn이라는 애가 있대. 근데 그때 100의 n승이 2의 fn승이랑 같고 그게 5의 gn승이랑 같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나한테 찾으라는 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몇 가지? 10가지에 fn-2n 곱하기 gn-2n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 그럼 너네들이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은 얘를 n으로 표현해야 시그마를 풀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은 fn과 gn을 n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고, 근데 형태가 이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냥 이걸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걸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덩어리체의 형태를 맞추면 어떨까라는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알겠어? 저게 한 번에 구해질 수도 있다 이거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들을 보면 예를 들어 수열의 극한에서도 봐봐.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뭐 n분의 an 이거 의심하잖아. an이 몇 차여야 수렴해? 1차여야 수렴하잖아. 그럼 수열이 1차라는 얘기는 등차라는 얘기잖아. 등차 수열. 그래서 정답이 공차가 되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 거 아니야. 아니면 또는 이런 거. 옛날에 이제 수열의 극한 어려울 때 이런 거 많이 나왔지. n이 한없이 커지는데 n분의 a의 뭐 3n 플러스 1에서 a의 3n 마이너스 1을 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면 얘의 규칙이 3n, 3n 꼴이잖아. 그러니까 세 칸마다 규칙성을 띠지 않을까라는 걸 의심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를 보고도 이게 결국엔 형태 맞추기가 될 테니까 이 형태가 그냥 나오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하면서 얘네 두 개를 먼저 정리하자 이거지.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봐봐. 100의 n승은 2의 2n승 곱하기 5의 2n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게 2의 fn승이다라는 거지.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게 왜 2n승이야 하면 10의 2n승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둘이 쪼개 보니까. 맞지? 근데 얘를 딱 보니까 fn이 뭐다라는 걸 알기 위해선 밑이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5를 밑이 2가 되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선생님, 씨발 밑을 어떻게 밑으로 바꿔요? 아니 5라는 애를 밑을 2로 바꾸려면 2에 로그 2의 5승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배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 바꾸니까 2의 2n승에다가 곱하기 2의 로그 2의 5 곱하기 2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2의 fn이다 이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게 얘다 이런 얘기니까 2n을 넘겨서 fn-2n이 결국에 fn-2n이 2n 곱하기 로그 2의 5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시그마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까지 뒤에 들어가는 애 쟤부터 써볼게. 2n 곱하기 로그 2의 5. 그럼 뒤에 것도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 똑같으니까 2n 곱하기 로그 5의 2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역수니까 날라가겠죠. 그래서 시그마 4n 제곱. 그러니까 정답이 계산하면 154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서 정답이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얘도 뭐예요? 밑변환 공식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 문제와 비슷한 주제인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딱 보면 내가 어떻게 바꿔야 돼 그랬더니 머리가 하얘지는 딱 보니까 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수로그 문제가 거의 약간 저런 식이라고. 지금 너네는 상용 로그에서 뭐 정수 조건 소수 자리 같다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그냥 이게 다라니까. 알겠어? 낼 수 있는 게 이게 다야. 그럼 평가원은 이번에 28번 정답률 보니까 14%인데 정답률이 14%인가? 이 정도 나왔었어. 내가 봤을 때가. 근데 시험 끝나자마자 보내가 말해주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정답률이 9%였대.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킬러야? 아니 저희가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 정답률을 보고 깨달았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사실 그 생각보다도 지수록을 안 하는구나. 안 하니까 이것보다 조금만 어렵게 내도 애들이 많이 더 틀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28을 만점자를 줄이기 위해서 29에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놓자. 알겠어?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풀어볼게. 그 다음에 구평을 넘다 두 번째 문제 있죠? 24페이지. 그것도 같이 봅시다. 보면 1보다 큰 세 자연수 A, B, C가 있대. 야 체크 안 하냐? 체크해야지 빨리. 어디에? 자연수에 당연히 체크해야지. 내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 자연수나 정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 일단 체크를 하자고. 그게 30번 같은 데 나오면 정말 결정적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쉬운 번호대에서는 문제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넣을 경우도 있지만 양수 이런 거는. 근데 좀 난이도가 있는 번호대에서는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거의 필히 쓰인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체크를 해. 그 자연수 ABC가 있는데 3A 더하기 2B 더하기 C의 값을 찾으래. 그래놓고 이제 가족권을 보니까 ABC를 곱한 게 뭐보다 작거나 같대? 100보다 작거나 같대. 나 조건 너무 식이 금방 정리돼요. 어떻게 돼요? 로그 A분의 로그 B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C가 3이다 라고 하면 로그 A분의 로그 C가 되니까 그냥 로그의 AC가 3이란 얘기지? 맞아? 따라서 C랑 A의 관계가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보니까 A, B, A분의 C의 관계를 따라갑니다. 이런 거잖아. 그럼 봐봐. 사실 얘를 보면 문자가 3개인데 관계식으로 쓸 수 있는 이퀄 관계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정상적으로 못 푸는 거거든. 그 판단을 해서 문제의 자연수 조건이 당연히 쓰이겠구나라는 것도 빠르게 판단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마저 집어넣었더니 얘는 A 4제곱의 B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잖아. 근데 A, B, C가 1보다 큰 자연수니까 2부터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봐. 만약에 A를 내가 그냥 3 정도라고 하면 얘는 81이야. 4승을 하면. 제일 작은 2를 곱해봐. 어때? 100 넘어가지? 안 되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2밖에 안 되죠. 아이씨. 너 죽는다 나한테?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 1 넣으면 되지 않니? 아무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보면 근데 이런 거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A가 몇? 2. 그럼 A가 2니까 얘는 8, 2, 2의 세제곱이다 이거 아니야? 따라서 C가 8. A는 몇? 2.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보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2, B, 4. 자연수 B 뭐밖에 안 돼? 3.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답 내면 답이 그냥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들으면 정말 어마한데 뭐 때문에 못 푸는 거냐면 자연수 하나 안 읽어서 못 푸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수능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슬퍼요. 9평이니까 이제 틀렸으니까 감사하다 이러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 수능날 끝나고 울면 안 되니까. 예, 그래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29번. 야, 29번은 우리가 뭐 매번 말했던 게 출제가 됐다. 내가 너네한테 경우의 수가 28번 또는 29번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라고 하면서 9평 보기 전주에도 말했던 게 경우의 수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 노가다 나올 수 있다 했지. 또 뭐 나올 수 있다 했어? 케이스를 분류했을 때 중복되는 게 있어서 거기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거는 적어도라는 표현이 없는데 여사건을 써야 돼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고, 이건 주제잖아. 그냥 이제 문제의 스타일. 그런 다음에 주제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 중복조합이 나올 수 있다. 너무 그랬으니까. 그래서 중복조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주로 풀던 건 사실 순서상의 해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주로 부정방정식이 있었던 이런 스타일의 중복조합에 문제를 많이 풀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중복조합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노가다를 떼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경우가 너무 많다는 판단이 들면 부정방정식을 작성하려는 노력을 해라 제발. 그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 했었냐면 좀 더 까다로울 때는 XYZ라는 문자가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부정방정식에서 중복조합 공식을 쓰기가 편하다. 근데 이거보다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내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좀 더 어려워지면 부정방정식이 안 나오니까 그걸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했지. 그게 이건 거야 지금 29번. 근데 그것도 내가 실생활과 관련돼서 나온다 했잖아. 예를 들어서 뭐 흰 장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떤 새끼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댔잖아. 그게 지금 딱 요거야. 그래서 상황을 제시했을 때 부정방정식을 작성해야 되는 이 상황의 난이도가 높은 거고, 중복조합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 같은 것을 뭐 할 때? 다른 데다가 나눠줄 때 우린 중복조합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너네들이 다시 정리해야 될 게 옆에 지금 내가 포인트에 써놓은 것처럼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 공식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정리해놨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반드시 꼭 읽어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수업하면서 포인트를 매번 수업할 때 얘기를 해주니까 안 보고 넘어가는데 내가 모의고사 분석서나 뭐 이런 거 줄 때 보면 항상 포인트 웬만하면 써서 주잖아. 다 주요 문항들에 대해선.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봐. 읽으면서 정리해야 돼. 아까 그 21번도 보면 포인트에 21번 포인트 봤어? 18페이지에 18? 나 욕한 거 아니야? 페이지 보라고? 거기에 이제 괄호 2번 보면 이렇게 써놨잖아. 1번부터 봐봐. 합답형 문제는 전체 개요를 보고 나서 주어진 명제를 하나씩 판정해 가야 된다. 이거에 내가 더 덧말했던 게 뭐냐면 참인 명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합답형 문제의 구조고, 두 번째 미분 적분법의 소재 명제의 참거짓 판정에서 존재성에 관한 판정을 하는 풀이는 사이값, 평균값, 롤이다 해가지고 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써놨지. 이런 걸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란 말이야. 알겠어? 읽으면서 내가 틀린 친구가 있으면 내가 틀렸어. 그러면 노트 같은 데다 정리를 좀 해놔. 자주 봐야 익숙해지는 거야. 너네는 수학을 너무 안 보는 경향이 있어. 영어 단어 같은 건 매일 꾸준히 외우면서 막 사이값 정리, 정의가 뭐야? 정리 말할 수 있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평균값 정리 뭐야? 조건부터 다 말할 수 있어? 수능 2달 남았다. 야, 겨울방학 때 얘기했던 건데 당연히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 애들이 사실 공부할 때 이렇잖아. 기본을 하는 시기가 겨울에 있다가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기로 넘어갔다가 모의고사 하는 시기로 넘어가잖아. 근데 모의고사 풀면서도 계속 틀리는 문항들을 보면 어려워서 틀리는 문항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걸 잊어서 틀릴 때도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11월부터 다시 기본 내용을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틈틈이 겨울에 해놨던 건 정리를 잘 해놔. 이번에 30번도
직선 잡고 4차 잡은 다음에 빼가지고 풀면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 아니야. 맞아? 그게 평균값 정리 증명하는 과정도 곡선에서 직선 빼서 증명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이번에 시험장에서 이런 풀이가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너네가 기본을 공부했었을 때 너네들의 실력과 여러 상황을 본 다음에 다시 얘를 바라볼 때의 시각은 달라. 알겠어? 틈틈이 이런 거 잘 해놔. 기본적인 것들 다. 그건 내가 항상 포인트에 써서도 줄 건데 정리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좀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계속 풀어보자. 보면 이런 상황이네. 연필 7자루가 있대. 볼펜 4자루가 있대.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단 연필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볼펜끼리도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 너네가 평상시에 문제집 풀던 거 가져와서 선생님 이게 구별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이거야. 평가원은 써준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써줬잖아. 뭐야? 연필이랑 볼펜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걸 사람은 안 써준다. 사람은 다른 거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중복조합이지. 맞아? 그래서 이제 보면 연필은 7자루 그리고 볼펜이 몇 자루 있어? 4자루가 있지. 얘네 둘의 사고가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족건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서로 같고 남학생이 각각 받는 볼펜의 개수도 서로 같다 했으니까 여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를 A라 하고 내가 연필을 받는 개수가 A, 남학생이 볼펜을 받는 개수를 B라고 이렇게 할게. 그럼 남학생은 다 BBB 이런 식인 거야. 여학생은 AAA 이런 식인 거고 그랬을 때 나 조건을 보니까 여학생은 연필을 1자루 이상 받을 수 있고 돼? 이해가? 이렇게 되고 볼펜은 받지 못할 수도 있대. 그럼 여학생이 여기서 볼펜 받는 걸 생각해보면 여학생은 C1, 여학생 3명이야? 각각 C2, C3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게. 다조건. 남학생은 볼펜을 1자루 이상 받아야 되고 이런 거야. 그런 다음에 연필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학생이 받는 건 D1, D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해봐. 여학생 몇 명? 3명. 그러니까 여학생이 연필을 받는 전체 개수는 3A겠지. 거기다가 D1 더하기 D2를 했더니 그게 며칠에? 7일에 이런 거야. 알겠어? 그럼 아래에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얘 뭐야? 남학생 2명, 이 B에다가 여학생 볼펜 받는 거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했더니 얘가 며칠에? 4일 이런 거지. 중복조합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나는 문제를 풀면서 부정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해봐.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1일 때랑 2일 때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나눠서 A가 1일 때, A가 2일 때로 나눠. 그럼 A가 1이면 3이 넘어가니까 D1 더하기 D2가 몇? 4. 근데 얘네들은 범위가 없잖아.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잖아. 따라서 2H 몇? 4. 얘는 2H 1. 맞아? 그럼 얘 마저 계산하니까 몇 나오냐? 5C4야? 5. 얘는 2. 2개 더하니까 7. 돼요?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거 생각해 볼게요. 얘는 B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B가 1일 때랑 2일 때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B가 1일 때, B가 2일 때. 맞아? 그럼 B가 1일 때부터 봐봐. 그럼 2가 넘어가니까 3개 더해서 2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3H 몇? 2. B가 2일 때는 2 집어넣으니까 3H 0. 맞아? 그럼 개수 계산하니까 얘 6개, 얘 1개. 따라서 둘 더하면 몇이야? 7. 그래서 곱하니까 정답 몇? 49. 이렇게 돼서 끝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29번 치고 되게 평이했던 문제예요. 굉장히 평이했던 문제.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와서 수능에 나올까라고 하면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이거 안에서 무조건 다 풀려. 알겠어? 이 내용 정리만 좀 잘 해놓자. 이것도 써놨으니까 포인트에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서
함께 보는 기출에 나왔던 거랑 사실 완전히 같아요. 거의. 봐봐. 기출문제 풀진 않을 테니 읽어볼게. 흰색 탁구공 8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가 있대.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 각각 1개 이상 받도록 부정방정 세워서 푸는 거 맞지?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평을 넘다에 있는 문제로 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 문제 보니까 서로 같은 연필 몇 자루 와? 4자루 와. 연필은 같은 연필이 4자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볼펜이 몇 자루가 있대요? 5자루가 있대요. 근데 이걸 세 사람 A, B, C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고 싶대. 근데 그랬을 때 A, B, C 세 사람이 각각 갖게 되는 연필과 볼펜의 개수의 합이 모두 홀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럼 연필이랑 볼펜을 나눠준 다음에 더했을 때 홀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지. 그때 단 연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랬으니까 연필 4개를 A, B, C한테 1개씩은 무조건 주고 남은 1개를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조를 생각해보면 얘가 사실 2개, 1개, 1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거지 연필을. 맞아? 근데 연필을 1개, 2개, 1개로 줄 수도 있고 1개, 1개, 2개 줄 수 있잖아. 케이스가 다르게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볼펜을 나눠주는 걸 생각해보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얘의 경우만 구해놓으면 곱하기 3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3을 곱해야 되겠다는 거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써놓고 이해를 하기 위해 지금부터 구체화 시켜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자. 됐어? 그러면 볼펜은 5개가 있잖아. 5개의 볼펜에 대해서는 안 받는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그러면은 뭐랑 뭐를 더해야 홀수 되지? 짝수랑 뭐 더해야 홀수 돼? 홀수 더해야 홀수 되잖아. 그러니까 얘 홀수부터 처리를 하자. 그럼 5개 0, 0 이래도 되지. 더하면 7, 1, 1이니까 되네. 그리고 또 얘 홀수 하나 줄여. 얘가 3이야. 3이면은 몇 개 남아? 2개 남잖아. 2개 남아? 그럼 홀수랑 뭐 더해야 홀수 되냐? 짝수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개 0개 또는 0개 2개 이런 거 하나 있지. 3, 2, 0 구조밖에 안 남아. 3, 1, 1 요래버리면 B랑 C가 연필이랑 볼펜 더해서 짝퉁개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홀수 하나 더 줄여서 1. 그럼 4개 남잖아. 그래서 4, 0 구조 이렇게 가도 되지. 1, 2 구조 이렇게 가도 되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분배시키는 걸 고려해야 돼 이제. 그러면 얘는 경우 몇 가지야? 5개를 A한테 줄 수도 있고 A한테밖에 못 주잖아. 그러니까 1가지. 그리고 얘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A한테 주는 거고 남은 2개는 B한테 줄 수도 있고 C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맞아? 그럼 얘는 5개 중에 1개를 골라서 A한테 주고 나머지 4개는 B한테 줄 수도 있고 C한테 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얘는 5개 중에 1개 골라서 A한테 줬어. 남은 4개 중에 2개 골라서 B한테 줬어. 그럼 남은 2개는 무조건 C로 가겠지. 근데 이런 거에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헷갈린다고 생각이 들면 검토를 해봐. 검토하는 건 지금 이렇게 쓴 건 애초에 분배한 거잖아. 너네가 헷갈리는 건 여기 이후에 헷갈리는 거 아니야 지금. 4C2. 그럼 얘 분배부터 하면 분할부터 하면 4C2 곱하기 2C2에 구분이 없으면 2분의 1이잖아. 거기다가 B와 C한테 나눠줘. 그러니까 어때? 똑같이 얘랑 나오지. 이렇게 검토해보면 되는 거야. 불안하면. 알겠어? 그런 다음에 계산해보자. 얘 1, 얘 몇이야? 20, 얘 10, 얘는 30. 그래서 다 더하니까 61. 그래서 곱했더니 18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29번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 뭐가 어렵냐면 케이스를 나눌 때 빠짐없이 가야 되고 먼저 볼펜을 줄 거냐 연필을 줄 거냐는 것부터 판단을 사실 해야 되거든. 근데 연필의 개수가 적고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거부터 주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됐죠? 그럼 29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 30번 문제 봅시다. 마지막 30번. 30번 문제 풀고 사실 좀 당황스러운 문제죠. 얘가 왜 당황스럽냐?
거의 뭐 읽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그냥 다 보여요. 해석할 게 뭐 거의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 보자마자 사실 이렇게 했거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사차함수 fx에 대해서 4개의 수가 마이너스 1, 0, 1, 2 x의 간격이 똑같은데 함수값의 간격도 똑같은 그런 등차수열이래. 그럼 직선 하나를 도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제 fx에서 당연히 그 직선을 빼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과 점 2, f2에서의 접선이 k, 0에서 만난대잖아. 마이너스 1과 2라는 숫자가 굉장히 특이한 수잖아 지금. 뭐래? 왜 특이해? f 마이너스 1, f0, f1, f2에서 제일 끝에 있는 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이 간격들이 같았잖아. 그러니까 0과 1의 가운데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k가 그냥 2분의 1인 게 읽으면서 나왔어. 여기까지 해서 아 k는 2분의 1이네. 근데 f2k가 20이래. 아 f1이 20이래. f2의 값을 찾아라. 이렇게 읽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 등차 수열이 있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가 문제의 물음이구나 해서 문제 풀면 끝난다 이거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요소가 기울기랑 절편이니까 조건식 2개만 찾으면 문제 풀리겠네. 근데 f1이 20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이거지. 그게 뭐야? 접선 하나가 k, 0 지난다는 걸로부터 채우면 끝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네? 이러고 안 풀었어요 사실. 안 풀었어. 아니,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데 한번 풀어봤는데 그냥 그게 다야. 문제가 별게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굳이 정리해드리자면 등차 수열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함수잖아. 문제가 미적이잖아. 누가 봐도.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나온 것도 함수로 인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미적이니까 우리는 직선이다. 그럼 함수의 입장에서는 1차함수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이번에 30번에서 등차 수열을 냈으니 평가원에서 만약에 난 문제를 더 어렵게 내고 싶어. 그럼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낼 수 있어? 합 가지고도 낼 수 있지. 합도 배우잖아. 등차 수열 합은 몇 차 함수야?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꼴이잖아.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딱 이 생각하면 돼. 함수랑 수열이랑 관계가 지어서 이제 연관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사실 등차밖에 없어. 등비수열은 지수함수를 따라가는데 지수함수는 우리가 배우지 않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함수랑 관련돼 있는 거 정리해 놓으면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부터 성립하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꼴. 상수항이 있으면 첫째 항부터 성립 안 하고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알겠어? 그냥 그 정도의 내용만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해볼게. 봐봐. 그럼 이 직선을 하나 뒀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0, f0, 1, f1, 2, f2 해서 4차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 아니야. 맞아? 그랬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어요. 얘에서도 접선을 그어요. 그랬더니 만났대요. 어디서요? k, 0에서요.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f의 2k가 20이고 f의 4k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생각은 아무튼 f의 함수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식을 먼저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둬버리면 4차에서 1차인 직선을 빼. 그랬더니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인데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마이너스 1, 0, 1, 2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a, b 문자 2개 찾아서 끝내자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일단 그냥 계산으로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 4차 함수의 대칭성을 써서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여줘서 마무리를 지을게. 봐봐. 그럼 먼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자. 얘가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이잖아. 얘에서의 접선을 구해. 그게 k, 0을 지난대. 식 하나 나오겠지. 2, f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게 k, 0을 지난대. 식 하나 나오겠지. 맞아? 근데 식이 지금 이렇게 2개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문자는 내가 k, a, b에서 3개잖아. 식은 2개밖에 없지만
정리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조건이 없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아니면 F2K가 20이라는 것까지 써가지고 연립할 수도 있게 출제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뭐 뭔지 모르니까 계산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식을 쓰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접선구에서 K,0 지난다고 놓고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뭘까? K,0을 곡선 밖의 점의 입장으로 보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걸 가지고 식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너네는 이제 그 생각이 났어 안 났어? 났어? 안 났어? 안 났으면 너네가 난 방법대로 해줄게. 너네 접선 구해서 그냥 했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해보자. 봐봐. 접선부터 구해볼게.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구할게요. 그럼 그 접선은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얘 구하기 위해선 알아야 될 요소가 두 개가 있잖아. 하나가 f'의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f의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럼 f의 마이너스 1부터 구하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얘가 사라져?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넘어가니까 얘 마이너스 a 플러스 b지. 그냥 이렇게. 맞죠? 그럼 f' 마이너스 1은 뭔가를 봅시다. 그럼 보세요. 잘 봐봐. 여기서 곱미분을 써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들어간 애들은 다 지워져. 그러니까 얘 없이 이렇게 세 개만 남아있을 때 값만 따지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뭐냐? a야? 이렇게 되는 건가? 미분해서 넘어가니까 a잖아. 맞죠?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 세우면 y는 a-6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접선 하나 나왔네? 그럼 이제 해보자. x는 또 몇 회서의 접선?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냥 구해. f'2와 f의 2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f2부터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2 집어넣으면 뒤에가 다 사라지죠.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요? 2a 플러스 b 나오네요.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어봐. 그럼 얘 제외하고 나머지 애 넣으면 되잖아. 넣으니까 뭐 나와? 3, 2, 1, 6이네. 그럼 얘는 a 플러스 6이네. 맞아?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니까 이때는 y는 a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a 플러스 b다 이거지. 근데 둘 다 몇 콤마 며칠 지나가? k,0을 지나간대. 그럼 k,0을 그냥 넣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은 0은 a-6 k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전개 한번 할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ak 플러스 a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플러스 b네요. 여기까지 써놓을게. 아래 거에도 그대로 넣어볼게요. 넣어보니까 0은 뭐야? a 플러스 6에 k 마이너스 2 플러스 2a 플러스 b죠. 전개하니까 ak 마이너스 2a 플러스 6k 마이너스 12 플러스 2a 플러스 b 둘이 어때야 돼? 둘 다 0.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네? 맞아? 정리하자. 날라가네. a랑 a랑 지워지네. 마이너스 2랑 2랑 지워지네. 맞아? b랑 b도 지워지네. k만 남죠. 참 잘 냈네 계산을. 깔끔하게.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넘겼더니 12k가 몇이에요? 넘어가니까 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k가 2분의 1이 나왔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이해갔어요? 그러면 봐봐. 우리는 아까 계속 생각했던 게 a와 b를 구했어야 됐잖아. 그러면 식이 두 개 나와야 되잖아. f의 1이 20이라는 거 이따 써야 되지. 그거 이따 쓸 거야. f의 1이 20. 그럼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 식을 여기서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서. 맞아? 그럼 해보자. a-6에 2분의 3을 곱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다 이거지. 그럼 f1은 20. 그것도 생각해봐. f1은 20이래요. 1 집어넣으면 얘 사라지잖아요. 20이 a 플러스 b죠 그냥. 맞아? 그래서 a 플러스 b가 20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이해가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럼 얘랑 날라가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2분의 3a 빼기 a 2분의 1a
그럼 얘에서 빼? 2분의 1a 맞아?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9 빼니까 플러스 9 가 20 맞아? 그럼 얘네들 날라가니까 11 A 몇이야? 22 A가 22면 B는 뭐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F 몇 의 값 찾으래? F 2의 값 찾는 거잖아. 그럼 F2는 2를 집어넣으니까 얘네가 다 날라가요. 맞아? 날라가고 2 집어넣으면 결국엔 2A 플러스 B 값 찾으라는 거지. 2A 플러스 B. 그러니까 44에서 몇을 빼? 2를 빼요. 답이 42인가? 맞아?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42가 나오는 걸 확인해서 끝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맨 처음에 2분의 1인 걸 바로 찾은 거냐? 봐봐. 이 그림을 보면 내가 대략 그린 거잖아. 대략. 근데 이걸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단 말이야. 여기 다 지울게 이제. 봐봐. 내가 저 4차에서 직선을 뺀 그래프를 그리면요. 4차에서 이 직선을 뺀 그래프 그릴게요. 그럼 걔를 그리면 얘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1, 0, 1, 2에서 요렇게 생기는 거죠. 요렇게. 맞아요? 그럼 얘네들의 간격이 같으면 함수값의 차이 폭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댔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성립한다고. 그랬을 때 얘에서 접선을 긋고 얘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서 생기는 이 점 있지. 이 점의 x좌표는 빼남수에서 이 접선과 이 접선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교점 x좌표와 항상 같아요. 항상 같아 얘가.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1, 2 가장 끝에서 그었잖아. 대칭? 그러니까 k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되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다고. 봐봐. 내가 이때 여기서 나온 접선 있지. 이 직선 있잖아. 이 직선을 내가 뭐라고 잡을까? 뭐 hx 정도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리고 얘를 내가 뭐 j의 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fx에서 얘를 뺀 거에서 접선을 구한 거잖아. 그럼 원래 접선은 얘에다가 이걸 더한 걸 거 아니야. 얘에다 이걸 더한 걸 거 아니야. 그럼 더하면 원래 접선은 ax 플러스 b에 더하기 hx 이렇게 된다고. 또 하나의 원래 접선은 ax 플러스 b에 jx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얘네들이 사라지니까 얘네들이 같다랑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2분의 1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원 30번 문제까지 해결하면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